출가회인. 옛날 깊은 산골 아래 고진사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고진사는 점잖고 평생 화를 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었지만 이번만은 오장육부가 뒤집힌 일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해소천식이 심해진 고진사는 40리 밖 황 의원을 찾아가 약 한 첩 지어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딸 생각이 나서 발길을 돌렸다. 10리만 더 가면 재작년에 시집간 맏딸 집이다. 오랜만에 딸도 보고 사돈댁 살아가는 모습도 볼 겸 고개 넘고 물 건너 막실 맏딸 집으로 한 걸음에 내달았다. 절구지를 하고 있던 딸이 눈이 왕방울만 해져서 아버지를 반겼다. 아버지, 어인일로 오셨나요? 내가 뭐 돌 곳을 왔느냐? 사돈 어른은 잘 계시나? 바깥 사돈도 사랑방에서 나와 고 진사의 두 손을 잡았다. 이렇게 불쑥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사돈 어른, 별 말씀을요. 어서 사랑으로 들어가시지요. 사랑방에 좌정하자 사돈이 문을 열고 외쳤다. 아가, 술상 좀 봐오너라. 맏딸이 한참 만에 술상이라고 들여오는데 반대짜리 호리병에 안주라고는 깍두기 한 접시에 말라붙은 새우젓뿐이었다. 민망해진 사돈이 문을 열고 아가, 닭 한 마리 잡으려무나. 하고는 술을 따랐다. 술잔이 종지라 법주를 주려니 했는데 막걸리였다. 이번엔 사돈이 직접 부엌에서 사발 2개를 들고 와 막걸리를 따르는데 딱 2사발에 호리병이 바닥났다. 고 진사가 꾹 참으며 말했다. 술 한 잔이면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이 사랑방에서 나갔다. 속이 뒤틀려서일까? 고 진사가 급히 뒷간에 가서 앉았는데 사돈과 맏딸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렸다. 아가, 내가 잡을게. 그 부직갱이다오. 하자 맏딸이 하는 말이 아버님, 씨암탉 12마리와 저 송아지는 제 혼수로 가져온 은비녀를 팔아서 사다가 키운 겁니다. 절대로 못 잡습니다. 사돈이 힘없이 말했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오셨는데 한 마리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닭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때 고진사는 사랑방으로 돌아가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고 부싯돌을 치는데 맏딸년이 들어왔다. 아버지, 동짓달 짧은 해에 밤길이 걱정입니다. 가시다가 허기가 도시면 이거 드십시오. 고진사는 사돈이 팔을 잡는 것도 사양하고 곧장 사돈댁을 나와 딸년이 싸준 삶은 감자 새알을 개울에 던져버리고 주막에 들어갔다. 막걸리 3병을 마시고 대취해 집에 다다랐을 땐 상경이 가까웠다. 보름이 지나 동짓달도 기울어지는 금음날 맏딸이 부친상 부고를 받았다. 맏딸은 부고를 가지고 온 머슴 억쇠를 잡고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소? 약을 다려 드셔도 해소천식에 차도가 없더니 마침내 지난밤 사경역에 피를 토하고 이승을 하직하셨습니다요. 억쇠가 훌쩍이자 맏딸도 처마 밑에 퍼질러 앉아 대성통곡을 하더니 장옷을 걸치고 억쇠를 따라 친정집으로 향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맏딸은 친정 동네 들어서면서부터 훌쩍훌쩍 울어대더니 병풍이 둘러쳐진 빈소 앞에선 곡소리가 애간장을 녹였다. 아버지가 오시면 드리려고 담아놓았던 오미자술을 씨암 탈백숙을 안주로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니 보름 만에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맏딸의 곡이 계속 이어졌다. 그토록 주무시고 가시라고 잡았건만 이렇게 가시다니. 아버지, 몰개골 논 5마지기를 제게 주신다 해놓고 감골밭 3마지기도 제게 주신다 해놓고 가시다니요. 바로 그때였다. 쾅! 병풍이 넘어지더니 죽었다던 고
진사가 고래고래 고함치며 뛰쳐나왔다. 야, 내가 언제 씨암탉을 잡고 오미자수를 내놓았으며 내가 언제 너에게 땅을 준다고 말하였더냐? 맏딸은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거짓말한 것이나 아버지가 거짓말하신 것이나 50보 100보이니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맏딸은 바로 뒤돌아서 시집으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도 늙은 호박 한 덩어리와 깨 한 돼, 다듬이 빵망이 하나를 훔쳐서 가고 있었다.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진사는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뱃삭. 옛날 어느 산골 청포나룻가에 단 두 집이 살고 있었다. 한평생 뱃사공으로 살아온 장노인과 농사꾼 허서방 내외였다. 두 가족은 한 형제처럼 지냈다. 어느 봄날 장노인이 심한 곶불로 몸져눕자 허서방은 농사일을 제쳐두고 대신 길손들을 강 건너편으로 도강시켰다. 저녁이 되자 그는 그날의 수입을 장노인에게 건넸다. 장노인은 허서방을 머리맡에 앉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이제 목숨이 다했네. 허서방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빨리 나으셔야지요. 장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내 배를 맡아주게. 그리고 부엌 아궁이를 파보게나. 그날 밤 장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허서방은 장노인의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강을 건넜다. 어느 날 허서방은 문득 장노인의 말이 떠올라 아궁이를 파보았다. 그곳에는 돈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항아리를 다시 묻었다. 허서방과 그의 아내는 금슬이 좋았으나 그가 뱃사공이 된 이후로 아내가 혼자 농사일을 도맡았다. 허서방은 점점 지친 아내의 모습에서 눈길을 돌리고 기방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저작거리 기생과 어울리며 허서방은 점점 가정을 소홀히 했다. 어느 날 새벽녘 집에 들어온 허서방은 아내의 걱정 섞인 말에 화를 내며 손찌검을 하고 집을 나가라고 고함쳤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허서방은 마지막 길손을 건넨 후 기생집으로 가려 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저녁 노을을 받으며 배를 기다리는 여인이 보였다. 그녀의 치마자락에 비친 자태에 허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배가 닿자 여인은 조용히 배에 올랐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녀는 바로 허서방의 아내였다. 동백기름을 바른 흑당 같은 머리, 화사하게 분을 바른 얼굴, 잘록한 허리가 돋보였다. 기생보다 더 고운 모습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소첩은 이제 떠납니다. 몸 성히 지내십시오. 하지만 허서방은 아내를 막아섰다. 잠깐, 내 배를 타려면 뱃삿을 내야지. 당신은 내 배를 수없이 탔어도 뱃삿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부부였으니 그랬지만 이제 남남이니 뱃삿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아내는 앙칼지게 말했다. 내게는 한 푼도 없으니 맘대로 하시구려. 허서방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럼 나도 예전처럼 임자의 배에 무임승선하겠소? 그는 와락 아내를 껴안고 나루터 풀숲에 쓰러졌다. 그때 우르릉 쾅쾅 먹구름이 몰려오고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날 이후 허서방은 2번 다시 한눈 팔지 않았다. 2가지 패.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권대감댁 무남 동료아씨는 이대감댁 맏아들과 혼례 날짜를 잡아두고 별당에서 바느질을 하던 중 깜빡 졸다가 등잔을 쓰러뜨렸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하인들과 이웃들이 달려와 물을 퍼부었지만
사나운 불길에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권대감 댁의 총각 집사가 물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총각 집사가 혼절한 아씨를 안고 나왔다. 그날 이후 사흘 만에 아씨는 깨어났고 종아리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사지와 이목구비는 멀쩡했다. 권대강과 안방마님은 딸을 끌어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씨를 살려낸 총각 집사도 한 달여 만에 자기 방에서 나와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중화상을 입어 등과 허벅지 그리고 오른쪽 뺨과 목덜미에 화상 자국이 남았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집사 일을 계속했다. 총각 집사는 본래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랐다. 영미남 덕에 훈장님의 소개로 권대감 댁에 들어와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갔다. 어느 여름밤 장부 정리를 마친 총각 집사가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눕자 살며시 문이 열렸다. 총각 집사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누구시오? 하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방님의 소첩이 될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씨였다. 그녀는 다가와 총각 집사를 안으려고 하더니 총각 집사는 당황하며 말렸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께서 아시면 저 쫓겨납니다. 서방님, 제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누가 막을 수 있사옵니까? 하지만 아씨는 총각 집사와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다. 다음 날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은 아씨는 사랑방으로 가더니 권대감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후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권대감은 딸을 살려준 은인이자 충직한 집사였지만 집안이 없는 그에게 딸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권대감이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살려준 은인이고 착실하고 똑똑하지만 집안도 없는 집사에게 딸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권대감의 육촌 동생이 기발한 묘책을 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마당에 모인 가운데 권대감은 총각 집사를 한가운데 세우고 소리쳤다. 너가 진정 내 딸을 좋아한다면 목숨과도 바꿀 용기가 있느냐? 총각 집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권대감은 두 장에 접은 종이패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두 종이 패 중 하나에는 혼인이, 다른 하나에는 죽음이 적혀 있다. 하나를 잡아라. 혼인패를 잡으면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고 죽음패를 잡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총각 집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권대감의 오른손에 있는 종이패를 잡아 그대로 씹어 삼켰다. 대감님, 이제 왼손에 들고 계신 패를 펼쳐보시지요. 만약 그게 혼인이라면 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권대감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왼손에 든 종이패를 찢으며 외쳤다. 여봐라. 10월 상달의 혼례 날짜를 잡도록 하라. 알고 보니 권대감이 들고 있던 두 패 모두 죽음이었다. 총각 집사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리하여 총각 집사와 아씨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다.